이게 윈도우즈잖아요. 그죠? 윈도우즈에서 리눅스라고 하는 별도의 OS를 돌릴 수 있는 그 가상화 솔루션이 VM웨어라는 게 있어요. 물론 이 VM웨어 말고도 선 마이크로 시스템스에서 개발된 버추얼 그 박스나 아니면 다른 솔루션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도 제가 VM웨어를 추천해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인 개발자들 그렇잖아요. 개발할 때 제일 좋은 건 내가 개발하려고 하는 내용이 인터넷에 많은 게 제일 좋아요. 그죠? 어떤 개발이든 개발하다 한 방에 끝나는 개발은 제가 이제까지 본 적이 없어요. 아마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개발하다 분명히 막혀요. 막히면 찾아야 되죠? 맞아요? 찾았을 때 자료가 많이 나와야 좋을 거 아니에요? VM웨어가 자료가 제일 많아요. 더군다나 얘를 세팅하는 책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가상화 소스를 다룰 때 다른 내용보다도 초급자들한테는 VM웨어가 더 편할 거예요. 그리고 이런 VM웨어를 썼을 때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기 지금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탭이 하나씩 있어요. 요것만 하고 제가 끝날 텐데 에디는 공통의 CPU 모듈이 있다 그랬죠? 그죠? 자, 이 공통의 CPU 모듈 가지고 여러분들 회사에서 세 가지의 제품을 만들었어요. 세 가지의 제품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제품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막 개발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때마다 내가 이 프로젝트 할 때는 이 환경으로 아까 제가 환경 변수 세팅할 때 경로 바꾸고 어플리케이션들 이 프로젝트용으로 막 다운로드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 프로젝트로 전향을 했어요. 그럼 기존에 있던 소스에서 이 프로젝트로 다시 바꾸고 이렇게 서로 오거 주거니 받거니 왔다 갔다 하면 소스가 엉키죠. 그럼 나중에 뭘 고쳤는지도 몰라요.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이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PC 하나 따로, 그죠? 이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PC 따로, 이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PC 따로, 이게 세 개의 PC가 따로따로 있고 개발할 때마다 세 개의 PC를 따로 쓰면 제일 좋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러한 VM웨어는 그런 일들을 가능하게 해요. 내가 원할 때마다 여기 하나씩 새로 깔면 돼요. A 프로젝트 할 때는 A 프로젝트에 대한 가상의 PC를 부팅시켜서 여기서 개발을 해요. 그리고 B라는 프로젝트 할 때는 B라는 거 하나 다시 깔아서 다시 리눅스 깔아가지고 거기서 별도의 독립된 환경을 만들어요. 가상화 솔루션은 기본이 되는 호스트 OS인 이 윈도우즈에 몇 개의 리눅스, 심지어 윈도우즈에 또 다른 윈도우즈를 깔아도 돼요. 그러면 PC, 하드웨어 PC는 하나지만 실제 내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PC는 여러 대의 PC가 나오는 거죠. 프로젝트 개발할 때마다 이거 부팅시켜서 거기서는 그것만 개발해요. 그러면 프로젝트 다 끝나면 소스 엉킬 일 없이 그것만 나오겠죠. 더 좋은 건 뭐냐면 이 가상화 디렉토리 요 폴더 자체를 복사한 다음에 다른 PC에 가져가서 다른 PC에 깔아놓은 VM웨어에 이 녀석을 오픈하면 똑같은 PC 환경을 별도로 설치 안 하죠? 그대로 돼요. 그러면 이쪽 PC 쓰다가 저쪽 PC 가서도 VM웨어 깔려 있으면 그냥 복사해서 오픈만 시키면 리눅스로 깔고 말고 할 거 없이 그냥 그대로 부팅이 돼요. 어떤 PC에서도.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전체 백업을 할 때 제일 좋은 건 PC 하나 전체를 야 이건 이 프로젝트 용이해서 건들지 마. 이거는 제일 좋긴 하지만 사실 좀 아깝죠. 저런 것들은 해당되는 폴더만 잘 백업 시켜 두시면 PC 하나를 백업하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면 OS를 다시 설치할 필요도 없이 오픈시켜서 부팅시키면 그대로 부팅되니까.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VM웨어를 쓰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리눅스 버전이 있는데 리눅스는 간단하게 써드리면 윈도우즈는 윈도우 98, 2000, XP, 비스타, 7 이렇게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죠.
리눅스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배포판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게 빨간 모자죠. 레드햇이라는 배포판이 있어요. 근데 레드햇이라는 이 회사는 레드햇 9 버전부터 뭐를 했느냐? 상용화로 했어요. 리눅스를 상용화하니까 기존에 얘를 공짜로 썼던 사람들의 원성이 잦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용은 상용대로 나가고 레드햇에서는 페도라라고 하는 오픈소스 형태의 무료 버전을 따로 프로젝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페도라 프로젝트.org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페도라 프로젝트를 진행되는 걸 볼 수도 있을 뿐더러 가장 최신의 페도라 그 DVD를 다운받아서 설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얘네 두 개는 어쨌거나 뿌리는 같죠?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레드햇 패키지 매니저라고 하는 RPM 패키지라고 하는 설치 파일을 써요. 이 설치 파일은 우리 윈도우즈에서도 setup.exe도 있지만 윈도우즈에서는 확장자가 .msi라고 하는 실행 파일도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인스톨러 기억나세요? 그런 식으로 얘네 둘은 .rpm이라고 하는 실행 파일 타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통 뭐라고 하냐면 레드햇 패키지 배포판이라고 보통 부르고, 요새 조금 뜨고 있는 게 우분투라는 게 있어요. 요새 조금 뜨고 있죠. 이 우분투 패키지는 기본적으로 데비안이라고 하는 배포판에서 만들어진 OS예요. 그래서 얘는 패키지가 데비안이에요. RPM하고 틀려요. 사용하는 방법도 약간 달라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패키지는 레드햇이지 데비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리눅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의 우분투를 쓰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얘는 원래 개발용으로 나온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넷북이나 노트북 같은 데서 리눅스 간단하게 써서 쓰고 싶은 일반 유저를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설치할 때 루트라고 하는 그 관리자의 계정에 대한 암호를 넣는 것도 없고, 설치하자마자 컴파일러도 아무것도 없어요. 나중에 다시 설치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일반 유저들한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페도라라고 하는 오픈소스 형태의 리눅스를 썼으면 좋겠는데, 그 버전도 아무거나 쓰지 마시고 가장 버전이 여러분들 우리 인베드 리눅스에 맞는 게 페도라 8 버전이 좋아요. 설치도 쉽고, 설치가 끝난 다음에 여기 버전, 지금 현재 페도라는 12 버전까지 나와 있으나 12 버전은 이 페도라는 실제 PC 서버, 웹 서버나 이런 서버용으로도 많이 쓸 거 아니에요. 서버용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보안 상황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우리는 보안이 높으면 안 되는 게, 자, 여기에 우리가 리눅스를 깔 거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요새 나오는 리눅스 배포판은 방화벽이라는 것과 SE 리눅스라고 하는 시큐어를 조금 더 인핸스드 시킨 리눅스라고 하는 기능을 디폴트로 쓰도록 권장하고 있어요. 방화벽만 예를 듭시다. 여기에 방화벽이 이렇게 쳐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이쪽으로 다운로딩하고 뭔가 하려면 이더넷으로 뭔가 왔다 갔다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겠죠. 방화벽이 있으면 그런 기능들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웹서버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나 이런 거를 하려면 방화벽이라는 게 필요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이 타겟보드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고 리눅스를 까는 거잖아요. 방화벽 절대로 쓰면 안 돼요. 리눅스 깔 때 방화벽이라는 기능 무조건 비활성화 꺼야 돼요. 두 번째, 그래서 반드시 주의할 사항은 방화벽 꺼야 돼요. 방화벽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설치할 때 SE 리눅스라는 게 있어요. Secure Enhanced Linux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방화벽은 외부에 있는 시스템과의 어떤 보안성을 중점적으로 한다면,
Secure Innest Linux는 이 시스템 내부에서의 보안성을 중요시해요. 가령 이 시스템이 중요한 서버예요.